디아스포라를 향한 하나님의 꿈 GBS 글로벌 투데이와 함께합니다. 글로벌 투데이 뉴스, 미국과 한국, 전 세계 뉴스를 종합해서 보도해드립니다. 진행의 진미입니다. 가스펠송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부른 미국의 탑 클래스 아티스트이죠. 캐리 언더우드가 테네시주 시골 지역의 한 부지에 수백 개의 성조기가 개양된 영상을 공개하며 자신의 신앙과 조국에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미국 국기를 내건 입은 모습은 다음 달로 다가온 독립선언 250주년 기념 행사를 전국 각지에서 준비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올해 7월 4일은 미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인데요. 이달 초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외곽의 한 공공 수영장에는 200여 명이 함께 모여 예배, 세례, 간증을 나누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미 프로 미식축구팀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팀 목사인 노블스 다비는 첫 번째 클리블랜드 for Christ, 클리블랜드를 예수님께 행사가 프로 운동 선수들 사이에서 신앙을 공개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열망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프로 풋볼팀 브라운스 소속 선수 5명이 간증을 전했으며 여러 사람이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글로벌 투데이 시간에 저도 종종 운동선수들이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들을 보도해드리곤 하는데요. 특별히 경쟁팀 선수들이 승패를 떠나 경기 후 함께 운동장에 둘러서서 어깨를 감싸 안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은 큰 감동입니다. 요즘 들어 부쩍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감사한데요. 이러한 신앙적 운동의 뒤에는 FCA, Fellowship of Christian Athletes라는 이 선교 단체의 활발한 활동이 있습니다. FCA는 스포츠라는 강력한 플랫폼을 통해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고 선수와 지도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국제적인 초교파 기독교 스포츠 선교단체입니다. 1954년 미국에서 설립된 이후 전 세계로 확장됐으며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FCA의 핵심 비전은 스포츠 지도자, 코치와 운동 선수들의 영향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FCA의 사역은 흔히 4C, 캠퍼스, 캠프, 커뮤니티, 코치 이렇게 4개 중점 사역이 있는데요. 캠퍼스 사역은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내의 학교 운동부나 체육 전공 학생들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모여 성경 공부, 기도회, 삶의 나눔을 진행합니다. 또 스포츠 캠프를 갖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코치들, 지도자들을 위한 사역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사회 및 전문 스포츠 사역도 합니다. 학교 울타리를 넘어 유소년 클럽, 지역 리그, 그리고 프로 스포츠 영역까지 활동을 넓힙니다. 프로 야구, 농구, 또 풋볼 선수 등 유명 프로 선수들과 코치들이 참여해 자신의 신앙 간증을 나누고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롤 모델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1년 중 특정 날짜에 지역 운동장에 수많은 학생과 주민들이 모여 찬양하고 성경을 읽으며 신앙을 결단하는 대규모 오픈 이벤트도 개최합니다. 크리스천 미디어들이 전하는 소식입니다.
캐나다 복음주의 연합이 최근 통과된 C9 법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판론자들은 이 법안이 종교적 사안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호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타인에게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여겨지는 종교적인 발언을 한 사람은 더 이상 해당 발언이 선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법적 방어 논리로 내세울 수 없게 됩니다. 점점 전도하기가 어려워지는 캐나다입니다. 법안의 조항들은 국왕의 재가를 받은 후 발효될 예정입니다. 토이스토리 5가 미 전국 극장에서 개봉됐습니다. 수십 년간 토이스토리 시리즈는 어린 시절의 두려움, 우정,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다뤄왔는데요. 이제 이 시리즈는 많은 부모가 깊이 공감할 만한 현대적인 고민, 바로 과도한 스크린 타임, 이 전자기기 사용 시간에 대해 조명합니다. 토이 스토리 5에서 우디와 버즈 라이트 이어를 비롯한 보니의 장난감들은 새로운 경쟁 상대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보니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은 릴리패드라는 태블릿입니다. 보니가 점점 전자기기에 빠져들면서 장난감들은 아이의 삶 속에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됩니다. Bonnie, there's a package for you. Oh, thank you, thank you! Hi there, I'm Lilypad. Let's play! Oh, extinction! Not again! Bonnie, screen time's over now. Okay. 트랜스젠더의 정체성을 밝힌 전 뉴햄프셔주 하원 의원이 아동 성착취 방조 및 조력 혐의 3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후 지난주 3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국제 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이 적당한 시기에 이란 핵시설 관련 현장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란 관련 자세한 소식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뉴스가 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핵사찰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첫 소식 박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관리들이 부인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란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최고 수준의 핵사찰을 받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새벽 자신의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은 앞으로 오랫동안, 즉 무기한 최고 수준의 핵사찰을 받는데 완전하고도 전적으로 동의했으며 이것은 핵 투명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만약 이란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추가 협상은 없었을 것이며 이런 점과 이란이 한 다른 중대한 양보를 바탕으로 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개방 상태로 유지하고 추가적인 해상 봉쇄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글은 에스마일 바가에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의 이란 핵시설 방문과 관련해 예정된 계획이 없다고 밝힌 뒤 나온 것입니다. 앞서 JD 벤스 미국 부통령은 22일 스위스에서 이란 관리들과 회담을 한 뒤 이란이 IAEA 사찰단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글을 올리기 하루 전인 22일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된 상태라며 전날보다 더 많은 양의 석유가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23일 별도의 글에서는 22일 하루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1,900만 배럴의 석유가 수송됐으며 이는 사상 최고 기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22일 이란 자산 동결이 해제됐으며 석유와 석유화학 부문에 대한 제재 면제와 함께 이란의 재건 및 개발 계획이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도 이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약속하고 IAEA 사찰단의 복귀를 수용함에 따라 이란이 60일간 석유를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면허를 발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제재 완화로 풀리는 돈은 미국이 통제하는 계좌로 들어가며 이란이 필요로 하는 옥수수와 밀, 대두를 미국 농민들로부터 구매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동 군사 작전이 시작된 이후 첫 해외 순방으로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 사이 중재 역할을 맡아온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파키스탄 대통령과 셰바즈 사리프 총리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VA 뉴스 박승진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과 이란의 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 MOU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 UAE, 쿠웨이트, 바레인을 방문합니다. 국무부는 22일 루비오 장관이 23일부터 25일까지 이들 국가를 방문하며 바레인에서는 걸프 협력회의 GCC와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루비오 장관은 이란과의 양해각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완전하고 자유로운 안전 항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영내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심 알부다이위 걸프협력회의 사무총장은 이날 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를 환영한다며 이번 합의가 영내와 국제사회의 안보 또 안정을 강화하는 최종적이고 포괄적인 합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걸프협력회의는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로 구성돼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국제해사기구가 걸프 해역에 발이 묶였던 선박과 선원 11,000명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한 대규모 작전에 착수했습니다. 연방 상원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해 대이란 군사행동을 저지하려는 결의안이 10번의 시도 끝에 통과됐습니다. 결의안에는 추가 공격에 대한 의회의 승인이 없는 한 이란에 대한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란 전쟁 권한 제한 결의안은 하원에서 먼저 통과됐죠.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공동 결의안 형태인데요. 대통령의 서명은 받지 않고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 밖에 미 국내외 소식들입니다. 조지아주 상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도 지난 20일 선거에서 득표수 상위 두 후보 간의 경선에 대해 수작업 재검표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하원 정부 업무위원회로 넘어가 월요일 심의와 청문회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하원 전체 표결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조지아주 상원은 오는 11월 선거에서 수기 투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월 말 하원도 일부 수정해 통과된 바 있습니다. 미국 남부의 조지아주는 2020년과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전국적인 부정선거 논란의 중심지였습니다. 미 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유권자 자격 검증의 활용키 위해 개편한 연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최근 개편된 세이브 시스템이 미국인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중앙집중형으로 수집,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향후 사태는 다음과 같이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토안보부와 사회보장국은 개편된 시스템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법원 명령에 따라 통합했던 데이터를 다시 분리해서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국토안보부 법무팀은 행정부의 데이터베이스 현대화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판결에 불복해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에 즉각 항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연방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대형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 연방노동통계국이 발표한 2026년 5월 주별 고용 및 실업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실업률 평균은 4.3%로 전월 및 전년 동월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법무부가 정부 차원의 저소득층 대상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관련 부정 수급 조사를 마무리하고 총 40여 개 주에서 총 65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메디케이드 등 허위 청구 사례를 적발하고 의료 전문가 90명을 포함해 총 45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치코 지역 도서관 총격 사건의 18세 용의자가 콜럼바인 고교 총기 난사 사건을 모방한 대규모 총격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브래들리 스캇 세이어는 22일 뷰트 카운티 도서관에서 총격을 가함으로써 이 사건으로 2명이 숨지고 미성년자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세이어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계속해서 홍아리엘 워싱턴 특파원이 전하는 소식입니다. 워싱턴 소식입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시드 선교회의 국제대표를 역임한 박신욱 선교사가 최근 선교 편지를 통해 선교사들의 쉼과 회복 그리고 다음 세대 선교 동원을 위한 사역 소식을 전하며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박신욱 선교사와 유해숙 선교사는 수십 년 동안 복음이 닿지 않은 땅을 향해 헌신하며 세계 선교에 삶을 들여온 선교사 부부입니다. 특히 선교 현장의 필요를 채우는 일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을 다시 세우고 회복시키는 사역에도 마음을 쏟아왔습니다. 올해 캐나다 밴쿠버 화이트락에 위치한 ICTC 그리스도를 본받는 훈련원에서는 안식년을 맞은 선교사 가정과 선교 헌신자들을 위한 킹덤 클리닉 40일 과정이 진행됐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중남미 등 세계 각지의 선교지에서 온 참가자들은 공동체 생활과 말씀 훈련을 통해 깊은 위로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15년 선교 사역으로 지친 마음이 새 힘을 얻었다. 선교지에서 받은 상처와 두려움이 치유되었다.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임을 다시 깨달았다고 간증하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특별히 올해 킹덤 클리닉에서는 30일 동안 성경 66권을 완독하는 말씀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은 말씀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선교지의 청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겠다는 새로운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박신욱 선교사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강조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교의 사명을 다음 세대에 이어가기 위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현재 ICTC는 80년이 넘은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선교사들의 쉼터와 훈련장으로 사용되어 온 이곳은 배관 누수와 시설 노후 문제로 수용 인원이 제한되고 있으며 장기 훈련을 위한 공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박 선교사는 20년 전 훈련원 구입 당시 하나님께서 400만 달러에 이르는 필요를 기적적으로 공급하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이번 재건축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습니다. 선교 편지에서 박 선교사는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ICTC 재건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둘째, 예수님의 선교 학교를 통해 선교사로 헌신할 청년들이 일어나도록. 셋째, 워싱턴에 본부를 둔 GBS 글로벌 복음 방송이 다민족 선교를 위한 귀한 도구로 사용되도록. 넷째, 사도행전 강해집과 영화 제작 사역을 통해 교회가 함께 선교하는 물결이 일어나도록. 평생을 선교에 헌신해온 박신욱, 유해숙 선교사 부부의 발걸음은 오늘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역은 이제 선교사를 회복시키고 다음 세대의 선교사를 세우며
교회가 함께 선교하도록 연결하는 사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편안함을 내려놓고 복음의 길을 걸어온 이들의 헌신은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 역사의 소중한 유산이 되고 있습니다. GBS 글로벌 복음방송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ICTC 재건축과 선교사 회복사역 그리고 다음 세대 선교사 양성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가 선교지의 한 영혼을 살리고 다음 세대의 선교사를 세우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GBS 뉴스 아리엘입니다. 하와이주 관련 소식들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하와이 협의회가 한국전쟁 발발 76주년을 맞아 대한민국과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한국전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보은 상자를 전달했다고 하와이 K-미디어가 보도했습니다. 장명효 회장과 협의회 위원들은 21일 본격적인 배달에 나섰습니다. 상자에는 한국 전통주, 차, 한과 토산품 등 참전 용사들에게 대한민국의 정을 전할 수 있는 물품들이 알차게 담겼습니다. 장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은 오아후 섬 내 한국전 참전용사회 알로하 하와이 챕터 1 소속 4호 가구를 포함해 노스쇼어, 밀릴라니, 와이파오, 하와이카이 등 오아후 전역의 참전용사 자택 40여 곳을 직접 방문해서 보은 상자를 전달하고 안부를 챙겼습니다. 이 협의회 측에 따르면 현재 하와이 주 내에 한국전 참전 용사 가정은 약 40여 가구로 파악됩니다. 오아후 섬 내는 협의회가 이처럼 직접 방문 및 모임 현장을 통해 전달했으며 빅아일랜드, 마우이, 카와이 등 이웃섬에 거주하는 분에게는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호노룰루에서 가장 오래된 남침례교회 중 하나인 올리벳 침례교회가 오는 7월 창립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올리벳 침례교회 올리벳 베프티스트 처치는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7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7월 5일 주일 오전 10시 30분에는 특별 예배를 드립니다. 마우이 카운티 직원들과 학생들은 마우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 기존의 전기 노선 무료 이용 대상에는 55세 이상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미국 장애인법에 따른 장애인 교통지원 카드, 메디케어 신분증, 의사가 장애인임을 확인한 증명서, 장애인 또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발급된 무료 이용 신분증 등을 제시하면 됩니다. 리차드 비센 마우이 시장은 지역 주민 가정을 위한 주택 문제 해결, 재난 복구, 지역사회 복지 증진, 자연 및 문화자원 보호, 그리고 경제 발전 및 다각화를 포함하는 약 16억 1천만 달러 규모의 2027 회계년도 예산안에 서명해서 이를 확정했습니다. 하와이주 출신의 메이지 히로노 상원 의원이 대학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데 다른 민주당 의원들과 뜻을 함께했습니다. 2026년 펠그랜트 보존 및 확대법은 펠그랜트의 최대 지원액을 6년에 걸쳐 15,000달러 수준으로 거의 2배 인상하고 최대 지원액을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며 두리모는 이 부모가 불법 체류자의 자녀들이죠. 이 두리모를 포함한 더 많은 학생이 지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예산 부족이나 자격 요건 변경으로부터 해당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조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 펠그랜트 프로그램은 전국에서 700만 명의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파인애플의 날과
도을 창립 125주년을 기념해서 2월 26일 금요일에 헌혈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는 신선한 돌 파인애플이 무료로 증정됩니다. 네, 재고 소진 시까지입니다. 네, 특별히 여름에는 헌혈이 많이 감소한다고 하네요. 헌혈을 위해서 사전 예약을 강력히 권장하며 하와이 혈액은행 웹사이트나 블러드 뱅크 오브 하와이입니다. 전화 808-848-4770을 통해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좌시 그린 주지사가 지역 주민들에게 더 저렴한 주택 소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주택 정책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상원 법안 2061호는 주미 카운티 소유 토지에 저렴한 콘도미니엄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하와이 99년 임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명확히 합니다. 이 법안은 카피올라니 대로와 워드 애브뉴 교차로에 위치한 카카아코 지역에 시범 사업을 지원하며 이 사업은 공공 소유 토지를 활용해서 장기적인 공공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주택 소유 기회를 확대하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 중 최소 60%는 지역 중위 소득의 140% 이하인 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으로 공급돼야 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주택이 지역 주민들에게 장기적으로 적정 가격에 유지될 수 있도록 소유주 실거주 요건, 자격 기준 및 기타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헬핑 핸즈 하와이가 새 학기를 준비하는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위해 학용품이 담긴 책가방 3,000개를 채우는데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비영리 단체는 매년 진행하는 Ready to Learn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커, 풀, 바인더 등 $50 상당의 학용품을 각 책가방에 채워넣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2,000개의 책가방이 준비됐으나 7월 초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품이나 또는 현금 $50를 기부하면 도움이 필요한 학생 한 명에게 학용품이 가득 담긴 책가방 하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책가방은 7월 13일 카폴레이 고등학교에서 배포되며 이후 일주일 동안 섬 전역의 다른 학교들에서도 배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참여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elpinghandshawaii.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우이 카운티는 프론트 스트리트의 대규모 개선 공사 완료를 기념하는 지역사회의 행사에 주민들을 초대합니다. 7월 1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진행됩니다. 라하이나 지역의 프론트 스트리트 난간 및 보행로 정비 사업 완료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2026년 6월 25일로 예정된 퇴거 시한을 불과 6일 앞두고 라이언 카나카올레 토지 천연다원부 위원장 직무대행은 푸호누아 오 와이아나의 노숙인 야영지에 대한 추가 연장을 승인해서 폐쇄일을 2026년 10월 16일로 미뤘습니다. 이는 최초 퇴거 명령이 내려진 이후 세 번째로 승인된 연장 조치입니다. 미 상원군사위원회는 하와이 포아쿨로아 및 카오쿠 훈련장 부지로 사용 중인 하와이주 소유 토지의 임대계약 갱신 협상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글로벌 투데이를 마칩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